잔가지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만큼 네. 그 잔가지마다 다 꽃대를 형성을 해요. 얘들이 10개 핀다고 가정을 하면 얘들은 20개, 30개. 그러니까 30개씩. 일반 수국에 고백곱절로 꽃이 타요. 이런 작은 화분에서도 요만큼만 놓고 봐도 벌써 20송이 정도 다는 이제. 네네. 요즘에 깻잎 수국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얘들은 그런 문제도 없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월동이 돼요. 특히 이제 늦가을 첫서리가 올 때 마크로필라들은 폭삼해주거나 사람으로 따지면 빨리 임신을 시켜서 경화를 빨리 시켜야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추위를 못 깨버티는 문제. 네네. 마크로필라 수국들이. 네네. 두 번째, 꽃이 이게 작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올해 이 블루밍이 안 피는 그 문제. 그렇죠. 그 두 개가 완벽하게 잡힌 거네요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국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드입니다. 오늘은 11월까지 꼽히는 4개 수국 렛츠댄스 4종 스카이뷰, 캔두, 아리바, 빅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고 현재 귀농의 신을 통해서 예약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렛츠댄스 시리즈 4가지 품종과 관리법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보기 위해서 연간 약 20만 주를 생산하고 계시는 JB 파트너스 구본영 대표님의 농가가 위치한 공주에 왔습니다. 올 한 해 수국 몇 주 정도 생산한다고 보세요? 15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농장에 나와 7시까지 이제 8시까지 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네네. 네, 땀을 뻘뻘 지금 여기 온도는 아마 4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핫한 수국이잖아요. 얘는. 어떠세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구 대표님 모시고 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네네네. 4가지를 지금 실제로 다 키워보셨잖아요. 네네, 다 키워보고 있고 현재도 네. 키우면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렛츠댄스 시리즈잖아요. 네네. 우리 쉽게 말하는 깻잎 수국이랑 네네. 이 내한성이 강한 산수국 계열들 요 두 네네. 개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네. 리블리밍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평균적으로 짧게는 3주에 한 번 정도 삽술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잘린 부위에서 그 밑에 주주관이 형성이 되면서 측지에서 꽃대를 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 4가지는 리블리밍이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잘랐을 때 바로 꽃대가 다 바로 올라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얘들이 마디수로는 빠르면 4마디, 늦으면 7마디째에서 꽃대를 꼭 물더라고요. 네. 수국 처음 보신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왜 중요한 사실인가요? 우리나라는 마크로필라 수국, 원해용 수국이라고 그래요. 얘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늦 5월부터 6월 한 달이고요. 이제 목수국들이나 아나베 수국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리블리밍 수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개화가 시작이 되면은 된 서리를 맞더라도 꽃들은 항상 영양분이 많아요. 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추위에도 괜찮고 처음에 이파리 먼저 쏟아져요. 내가 아름다운 꽃을 5월 달부터 뭐 10월, 기본적으로 11월 달까지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네. 요즘에 깻잎 수국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얘들은 네. 그런 문제도 없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월동이 돼요. 특히 이제 늦가을 첫서리가 올 때 마크로필라들은 폭삼해주거나 사람으로 따지면 빨리 임신을 시켜서 경화를 빨리 시켜야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수국이라고 보면 되시죠. 얘들이 지금 스카이뷰인데 기회도 많이 안 크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몸집이 많이 커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나무가 싫다 싶을 때 이런 나무를 심어주면 좋지 않나.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 구름을 보는 것처럼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구름처럼 생겼고요. 네, 구름 수국. 네네, 구름 수국. 펑퍼짐 느낌인 거네요. 얘네들. 네네네. 키가 예. 더 적게 크고. 맞습니다. 얘들도 수국 종류 중에 기본적으로 옆으로 몸집이 훨씬 더 커지면서 펑퍼짐하게.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꽃이 올라오는데 단색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2가지 컬러, 3가지 컬러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초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여기도 물었고 다 물은 거예요. 네네. 얘도 물었고 얘도 물었고 네네. 또 여기도 물었네요.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최초의 산모관 가지가 요거예요. 네. 여기서 뿌리 근부에서 다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잘랐던 거예요. 잘랐는데 그 윗선에서 지금 꽃대를 물고 나왔죠. 네. 그러면은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째에서 꽃대를 물은 거예요. 지금 올해 삽목한 앤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올해 네. 삽목해서 여기서 이제 한 번 전지를 해가 삽목을 한 거죠. 한 달 사이에 이제 꽃대를 물고 또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나자마자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스카이뷰는 단점이 뭐냐면 약간 순 자체가 빠르게 나오면서 연하게 나와요. 얘들을 심을 때는 너무 좁게 심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기성 확보해주면서 넓게 키우실 분들. 네네네. 그럼 유리하겠네요. 예, 처음에 너무 좁게 심으면 나무도 성장이 제대로 안 될 거면서 꽃을 화려하게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군락지를 형성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화려함을 계속 추가해 줄 수가 있죠. 얘네들은 얇지만 넓게 퍼지고 충분히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라. 네. 얘들이랑 같은 아이예요. 들어보세요. 화분 크기에 따라 성장세가 틀리죠. 얘들 보면은 이파리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네. 이제 만약에 정원에 심는다면 어느 정도로 가요? 최소한 50cm, 60cm는 벌려 주셔야 나무가 2,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풍성하면서도 완성목이 돼 있고 군락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일단은 스카이뷰 저희가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이거 뭐죠?
요거는 캔두입니다. 사계수국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파리를 보시면 깻잎 같으면서도 약간 길쭉하잖아요. 얘들은 꽃이 아까 스카이뷰 같은 게 옆으로 퍼진다고 했으면은 얘들은 위로 많이 성장을 해요. 얘들은 니블링을 제일 빨리 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얘들은 진짜 자른 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이제 빠진 가지 지금 이렇게 꽃대를 바로 물고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다 7개. 가지 하나에 7개를 물고 나오는 그런 수국이고 전지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7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빨리 발견하면 4개째에서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7마디쯤 되면은 리블리밍 해서 바로 꽃대를 물더라고요. 보면은 이파리가 약간 코팅이 돼 있어요. 이파리가 약간 두툼해지는데 얘들은 이파리를 언제 보면 제일 예쁘냐면 우리나라도 첫살이 오는 시기 이제 10월 말쯤 되면 단풍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단풍도 즐기시고 꽃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버건디 색깔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금 이파리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뭘 코팅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꽃은 이렇게 딱 펴 있는데 이게 색깔이 또 버건디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가지 컬러, 3가지 컬러를 같이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죠. 지금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쉽게 보는 이제 마크로소 그러니까 쉽게 호빵처럼 이제 동그란 원형의 수국이 핀다고 하면 이런 캔두 같은 경우는 약간 납작한 꽃이 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서상 빨리빨리 좀 원하시는 분들, 꽃 많이 보고 그러신 분들은 좀 캔두가 맞겠어요? 내가 지금 나무 추세도 보고 정원도 빨리 가꾸고 한다고 했을 때 꽃을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보기 위해서는 캔두를 추천드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캔두가 아무리 이게 치트키 수국이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리블리밍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꽃이 개화했다가 꽃이 지는 시점 꽃대를 빨리 따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따줘야 힘을 빨리 분산시켜서 그 다음에 계속 리블리밍이 되고 꽃 따준 밑에서 다시 측지가 나와서 상순에 이제 꽃을 매다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방치해도 되는데 개화 기간도 좀 짧아질 거고 나무도 이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살짝 지저분해 주세요. 빨리 자라는 만큼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겠네요. 대가 자체가. 이게 지금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를 자르니까 밑에까지 해서 바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만큼 벌써 일주일에 한 마디씩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마디씩 친다고 하면은 거진 4주, 5주 만에 꿀을 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희 캔두까지 봤고요. 얘는 뭔가요? 요거는 아리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고 키우면서도 순간순간 놀라는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 얘들도 결론은 요만한 사이즈가 한 포기가 심어진 거예요. 한 번 잘랐는데 지금 밑에서 이제 겨순들이 나오는 게 마디마디마다 다 나와요. 성장세가 엄청 크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잔가지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 잔가지마다 다 꽃대를 형성을 해요. 얘들이 10개 핀다고 가정을 하면 얘들은 20개, 30개. 그러니까 30개씩. 일반 수국에 900곱절로 꽃이 펴요. 이런 작은 화분에서도 평균적으로 요만큼만 놓고 봐도 벌써 20송이 정도 다는 이제 그런 종이기 때문에 대신 기본적으로 영양 관리는 조금 해주셔야 돼요. 영양 관리를 많이 해줘야겠구나. 왜냐면 그만큼 꽃이 많이 피는 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만큼 얘들이 다른 것보다도 영양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꽃을 오래 유지하고 오래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도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 연중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피게 된다고 하면 쉬면 시간이 필요하고 좋은 요구 시간이 필요로 할 건데 그 시간을 충족을 못하면 올해는 아름다워도 내년에는 조금 충족을 못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1월 달까지만 꽃을 보시고 그때부터는 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재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피로 회복도 좀 하고 얘들은 지금 여기서 커팅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리바예요. 꽃대를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너무 어린 상태에서 꽃만 보면은 나무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 비율이랑 이파리 비율을 맞춰서 나무 성장도 되면서 꽃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이게 뭐죠 지금? 요거는 빅밴드라는 품종인데요. 빅밴드. 얘들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일단은 직립형으로 곱게 커요. 나무 자체가 빳빳하게 올라오면서 대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살찌는 게 엄청 크면서 아리바나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가지수는 적은데 나무에 힘을 놓고 봤을 때는 벌써 2배 이상 힘이 좋다. 그러니까 대 자체가 좀 더 굵죠 지금. 얘네들이. 대가 더 굵다는 말씀이시죠? 나오는 순마다 이파리를 만져보시면은 진짜 이게 이제 나뭇이파리인가 수국이파리인가 할 정도로 가지수는 많지 않은 반면에 거기다 몰빵하는 거예요. 힘을 보니까 아레바랑 같은 시기 비교해보면 좀 얇죠. 이파리가 좀 얇고요. 근데 얘네들은 대가 굵어요. 그만큼 안 쓰러진다는 거겠죠. 얘들은 한번 개화가 되면 꽃 자체가 엄청 두꺼워요. 두껍고 오래 가고 처음에 제가 꽃 폈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조화 꽂아놨나 할 정도로 색이 변화가 적고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돼요. 꽃들은 어느 정도 일수가 되면은 약간 지는 게 있는데 얘들은 겉은 한 2, 3개월 정도 안 지다가 져도 아름다워요. 왜냐면 지면서 서서히 꽃 색깔을 빼면서 약간 노랗게 이제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움을 계속 연속성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쨌든 얘네들은 대가 빳빳하고 네네. 그만큼 더 크겠죠? 네네네. 개화량은 조금 더 얘네들보다? 이 대화량은 적은데 꽃의 지속 기간은 훨씬 길다. 그러니까 나는 꽃을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리바나 캔두 대신에 더 예쁘게 크게 단단하게 보고 싶다 이런 그런 분들은 빅뱅. 네. 그리고 키가 나는 네네. 작지만 말 그대로 구름처럼 즐기고 싶다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 키가 작은 걸로 이렇게 스카이비 그거 네. 정리하면 되는데 아, 어떻게 네네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꽃도 꽃이지만 관리법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화분에 심을 때는 크게 관계를 안 갖지만 네. 내가 바닥이나 정원에 심으실 때는 제초 매트를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배수인데 네. 모든 식물은 물을 좋아는 하지만 네. 물을 지속해서 누적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네. 물을 차라리 적게 주셨다가 한 번 줄 때 많이 주시고 특히 수국들은 연안순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물이 부족하면은 네. 이파리 이렇게 살짝 꽈요. 네. 그러면 이제 이파리가 뒤집혔다 싶으면 그때 물을 한번 주세요. 아, 네네네. 네네. 오히려 물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죽이는 이유예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고온 다습하고 날이 덥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물이 많으면 네. 이제 수분을 내뱉으라고 이렇게 쳐져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줄 알고 계속 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뿌리 썩으면 훨씬 빨라지는 거죠. 네. 차라리 얘들은 네. 삐쩍 말라 있다고 가정하면은 네. 오히려 이거 보십시오. 얘랑 얘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얘는 엄청 가볍잖아요. 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쌩쌩하잖아요. 네. 얘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더 가져간다고 하면 네. 얘들이 이렇게 쳐져요. 보통 우리가 물 주는 타이밍이라고 할 때 얘네들이 졌을 때를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물이 많을 때도 이렇게 지더라 그렇게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장 정확한 방법 이렇게 들어보는 거겠어요? 이렇게? 들어보거나 네, 아니면 네. 내가 육안으로 판단한다면 이파리 이렇게 꽈지기 시작할 때 네, 이파리가 꺼지면 문제가 네. 생겼구나.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가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물 주고 가는 거 하는 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거진 6시 반, 7시부터 기본적으로 열이 받아 있어요. 아, 네. 이 상태에서 물이 닿게 되면은 수분이 없을 때는 화상률이 떨어지는데 수분이 고여 있으면 물이 물까지 데펴지고 돋보기 현상도 발생하고. 물 관리에 조금 신경 써주면 얘들은 재배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얘들이 네. 성장할 때는 비분기가 많으면 너무 웃자라기만 해요. 얘들은 이제 초기에 많이 주시고 리블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영양분에 따라서 꽃이 달리고 안 달리고가 많이 결정이 되고 네. 영양분에 따라서 꽃의 지속성이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많이 주기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네, 싶은 네.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유리하다. 시기는 언제 이렇게 좀 주는 게 좋을까요? 시기는 될 수 있으면은 8월 이후에는 안 주는 게 좋고요. 네. 왜냐면 겨울이 온다는 거는 휴면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온 요구 시간 뿌리에서는 필요로 할 거고 저온 요구 시간을 충족을 시켜줘야만 이제 나무도 훨씬 더 튼실한 가지가 나올 거고 네. 그때 튼실한 뿌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8월 이후 9월 달 넘어서 계속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들이 휴면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계속 지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이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얘들이 힘을 응축해야 되는데 힘을 응축할 시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자는 애들한테 자꾸 에너지 드링크 먹이면 안 되는 저, 거예요. 네네네. 얘네들은 마크로필라 계열과 산수국 계열이 교잡된 종이라 하셨는데 네네. 토양의 산성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알카리성으로 간다고 하면 파란색 수국이 나와요. 지금 피트머스 상토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약간 색감이 좀 빠지는 느낌이 나요. 네. 얘들 좀 알카리를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홍초물이나 식초물 같은 거 약간 희석해서 주면은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만들 수. 꽃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 네. 녹색이 나오잖아요. 네, 얘들이 네. 지금 토양 조건 안 맞았다는 아, 얘기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얘들이 점차 커지면서는 다 그 네. 전환이 되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번식을 하면 안 되죠. 라이센스라는 게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요거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 먹고 살려고. 네네. 또 그걸 이제 직업화로 조금 하더라고요. 서로 지킬 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시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JB 파트너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삼형제농원 구본영이었습니다.